어제 한국당이 KBS 앞에 가서 시위했어요. KBS가 잘 못했죠. 근데 하나 하고 싶은 거는 한국당이 동원한 인력이 앵그리 블루보다 숫자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저녁 7시에 MBC 앞에 동원한 숫자보다 여기 한국당의 의원들이 어제 KBS 앞에 가서 집회할 때 온 숫자가 적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청중 동원 능력을 상실했다. 잘하면요, 오지 마라 해도 가서 연설을 듣고 싶고 행사 가는 게 좋아서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과거에 삼김씨가 그랬습니다. 자기 지역에 가서 연설하면 100만 명씩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한국당 지도부는 2,000명을 모았다고 저 KBS 앞에 가서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최근에 한국당에 시끄러운 일이 터졌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한국당 사람과 한국당을 탈당해서 우리 공화당에 간 홍문종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날 수도 있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정권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나 또 호남 정당들에게 이렇게 던져줘서, 자, 지역구는 자기들이 많이 가져가고 비례대표는 정권의 1중대 2중들에게 많이 차지하게 해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 3분의 2 가까운 의석까지 먹어보겠다고 꼼수를 꾸민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법을 합의하지 않고 한국당이 없는 사이에 지금 나머지 정당들이 통과시켰다고, 그것이 패스트트랙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간 들어눕고 빠르도 뺏어오고 나다르크니 뭐니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59명이 지금 고소돼서 영등포 경찰서에 코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적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한다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이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다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 우리 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와 우리 공화당의 한국당의 박명우 사무총장 등 중진 여럿이 모여서 선거연대를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에 원래 한 집 이렇게 밥솥 먹었고 서로 간에 이념 정책적 차이도 별로 없고 하니까 만나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는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무슨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의해서 그 난리를 치고 장애로 나와서 2달 가까이 떠돌았던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로 한국당과 공화당이 연대할 수 있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난리를 치고 들어눕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밖으로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민 앞에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한국당이나 우리 공화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웰컴하고 속으로 바라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당이 좋은, 공화당이 좋아할 이야기를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이해찬이 할 일이 없어서 했다고 보십니까? 왜 이 정권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겠어요? 지역구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걸 만들어서 군소정당을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것들이 다 전부 어떤 정당들이에요? 1중대, 2중대, 3중대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하고 합쳐서 3분의 2쯤 얻으면 되지. 자, 그러면
비례대표가 뭐 78석인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비례가 한 28석 늘어나서 75석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영원함에 기반을 두고 지역구 부분을 없애서 줄이는 부분은 또 반대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8석의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 딱 한 30석 정도를 숫자를 늘려서 너네 지역구는 그대로 다 두고 비례대표 늘어나는 것만 좀 늘리자. 그거 2석 더 늘리자. 그렇게 하면 자, 의원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겠어요? 좋네. 국민들이 의석 늘리는 거 반대한다고요? 아이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 다음날 별로 떠들 국민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10% 늘리기로 했다. 330석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합의했다. 자, 그러면 그거 지역구만 유지해준다 하니 처음에 뭐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문재인이가 문정권의 핵심이 꼼수를 내서 던지는가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먹은 거죠. 자,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역에는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렵지만은 전국적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는 좋다는 겁니다. 자, 현재로는 정의당이 한 10%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당은 한 20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정당인 평화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호남에서 뭐 수도권에서 평화당을 밀어주라 이러면 저기도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한 그 절반쯤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늘린 의석을 지금 평화당과 앞으로 뭐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 합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또 상당수 가져가죠. 자, 그러면 한국당은 혼자뿐인데 우리 공화당이 있다. 최근에 또 공교롭게 우리 공화당에서 2.6% 지지율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그걸 리얼미터가 했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에 황교안이가 뭐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또 착실히 믿어요. 다 그래 놓고는 그거 믿고 그냥 제대로 투쟁 안 하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화당이 2.6%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하라고 던지는 미끼라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뭐 아무튼요. 그래서 지금 만나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마치 찬성한다라는 전제하에 두 당에서 지금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 이런 정당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한다면서 뒤로는 이 부분과 관련 있는 부분에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이 이기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겠습니까? 지려고 했겠습니까? 압승을 하려고 이런 희한한 꼼수를 들고 나왔지요. 그런데 문이 압승을 하려고 이렇게 던진 꼼수에 부스레기를 이쪽에 좀 던져준다고 이제 그거 먹을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일당이 되어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포기하고 이 당으로 우리 그냥 지역구 유지되고 비례대표를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바뀌는 제도에 한계가 있으니 너네들이 좀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 둘이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해먹자. 지금 그걸 합의하려고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해 양당이 연대하는 대화를 나눴고 보수 세력의 득표력을 의석수 확보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우리 공화당의 고정 지지층이 득표와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현역 의원 2명인 공화당의 지지율이 적지 않은 만큼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공화당이 상당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공화당을 위해 일부 지역구를 양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박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한국당 의원 10명, 공화당 임대설까지 좀 더 덩치를 키워줘서 이렇게 해서 지역구를 좀 떠먹어보자. 자, 간단히 요약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것은 문이 그야말로 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정의당이나 지 2중대, 3중대한테 왕창 던져주려고 그래서 범여권으로 해서 개헌의석까지 한번 3분의 1을 먹어보자고 만들어낸 꼼수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이 현 정치 구도에서 범여권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건데 한국당은 그러면 그 제도는 무조건 안 한다라고 버텨서 현행 제대로 국회의원을 뽑자 해야지 저거를 받는다라는 전제로 해서 공화당이 좀 주워 먹으면 나중에 우리 다시 합치면 되지 않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당이 되어서 총선에 승리하는 것은 포기한 채 사실상으로 지금 이 구도에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도입되는 구도에서 어떻게 승리가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유지되는 거니까 우리 손해 없고 그야말로 의석 좀 늘려서 하고 여당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너네들이 좀 챙겨 먹으라고 지금 그 자기들이 반대하면서 며칠간 들어눕고 59명이 고소당하고 밖에서 두세 달을 난리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있는 거기에 대해 속으로는 받아들이면서 저것끼리 밥 먹으면서 우째 나눠 먹을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일당이 되기를 사실상 포기한 채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 10명 안팎의 국회의원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 과거에 DJP 연합할 때 공화당에 그때 자민연회대 의원을 3명을 빌려줘서 교섭단체를 20명을 채웠던 일이 있습니다. 참 사상 초유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 박명훈은 그런 사실이 없다 했고 황교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황교안의 척근들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다 갔어요. 친박들 대표적인 인물들이요. 그런데 황교안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명단을 보면 박명우, 저쪽에서는 홍문종, 원유철, 정우택, 유기준, 이완영, 전우원 등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에 대해 홍문종이는 선거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더설에 대해 박 총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내가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맞는데 상대가 아니라 하니 뭐 내가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국당 인사들이 공화당의 일부 가는 합류설에 대해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김대중이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자민련 가라고 하니 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갔지 황교안이가 10명 의원을 공화당에 가라고 임대해 줄 수 있겠어요? 전에 한국당에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 하고 니 사퇴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라 하는 걸 거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을 두고는 오늘은 아니지만 함께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박순자 의원이 저쪽 가나 뭐 그런 이야기처럼 비춰져요. 그러면 이런 연대설이 사실일까 하는 부분에 실제로 4일날 만난 거는 맞다 하고 또 친박계 다수가 가입한 보수의 미래 포럼 모임이었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이완영 전 의원 의원직 상실 위로하는 자리였다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모여서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박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 핵심부를 장악하더니 우리 공화당과 공천 나눠먹기 논의까지도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의원은 이런 정치공학적인 연대로 민심을 잡을 수 없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우리 공화당과 연대는 지지율을 30% 미만으로 줄여버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박명우의 거짓말 만찬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기자가요. 박명우가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걸 부인하는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황교안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했고 박명우도 아니라 했다는 거예요. 엊그제 그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던 이 한국당이 또 정정 보도를 내서 말을 바꿔서 박 총장이 해당 모임에 간 적은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참 구차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당과 우리 공화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로 서로 간에 지역구는 한국당이 좀 이러하고 이 비례대표는 공화당이 좀 가져가고 뭐 이런 걸 나누는 논의를 했다면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수용한다라고 친박 핵심 지금 황교안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민주당과 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다수 그리고 지금 정의당은 다 문재인의 위성정당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이 당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지금 필요하면 다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다 먹이를 좀 나눠줘서 나중에 한 3분의 1을 넘겨보겠다. 대성을 해보겠다고 만드는 꼼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요. 그래서 1, 2당의 그 의석을 줄이고 지역정당의 의석을 줄이고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당선은 어렵지만은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게 의석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한국당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당은 우리 공화당이 있어서 괜찮다는데 정의당과 우리 공화당의 지지율을 보세요. 자, 리얼미터가 2.6%로 하면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이길 생각을 포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난리를 치면서 밖으로 나가고 투쟁하고 고소당하고 몇 달을 갖다가 밖에 있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이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건 두 번째 문제죠. 별 관심도 없잖아요, 한국당에. 자, 이거 문제인데 그렇게 반대하고 원점에서 논의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다 받아들이려고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민주당에서 미끼 땡겼겠죠. 의석 늘려서 너네들 지역구 없애는 피해 없애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때문에 우리가 반대했는가 하는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거는 이미 일당을 자기들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선거에서 애초에 지대 적당히 그냥 우리 당선만 하고 그리고 의석만 적당히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냐? 저는 야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봅니다. 자, 한국당하고 우리 공화당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고요.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강조해 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짧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반일 테러 같은 투쟁에 막 몰려다녀서 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미쓰비시 중공업에 가고 또 부산의 영사관에 가고 이제는 서울 후지TV 상암동에 그 MBC 사호관에 있네요. 우리 엊그제 갔다 온 데네. 대학생 3명이 들이닥쳤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김정은 칭송 행사를 연 그 단체라는 겁니다. 부산에 지금 영사관에 침입한 애들도 김정은 환영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에서 들어가서 설치는 애들이
지금 다른 이름들 뭐 적당히 들고요. 온 사방에 다니면서 지금 일본에 대한 이런 테러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요. 자, 이들의 근본적인 소속단체 이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이고요. 자, 이들이 김정은 연구모임 발표대회도 했고, 김정은 환영 무슨 칭송위원회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들이 친북 이적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반일 활동에 나서서 문재인의 지금 반일 프레임에 선봉에 서서 일본 총영사관 침투부터 시작해서 지금 후지 TV 진입같이 막 이런 걸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친북에 대한 거부감이 크니까 지금 반일 이슈를 친북들이 지금 몰고 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 반일 이슈를 한국의 운동권 내부에 집중적으로 퍼뜨린 자들이 주사파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확인되는 순간입니다.